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짱강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디딤돌 10불 46강 전역 연산자 중복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산자 중복정의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코드로 작성해 보기로 할게요. 연산자 중복정의란 하나 이상의 피연산자가 사용자 정의 형식일 때 하나 이상의 피연산자가 사용자 정의 형식일 때 개발자가 특정 연산 기능을 정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연산 기능을 이제 정의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개발자가 자기가 정의한 어떠한 형식을 피연산자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곳에서는 연산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요.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연산 기호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떠한 곳에 이주 이퀄 메소드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하고 이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코드가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연산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문법을 우리는 연산자 중복정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사항이 있긴 있어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 제약사항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피연산자 중에 최소 하나는 사용자 정의 형식이어야 한다.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함수 중복정의 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피연산자의 어떠한 연산의 이항 연산이라고 했을 때 피연산자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개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피연산자의 개수를 바꿀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더하기 연산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수를 가지고 이제 더하는데 만약에 이제 피연산자가 3개다라고 하게 되면 사용하는 개발자가 편한 게 아니고 혼돈만 가해질 뿐이죠. 그래서 피연산자의 개수도 바꿀 수가 없고 연산자 우선순위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하기하고 곱하기 같은 거 있으면 곱하기가 먼저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연산자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바꿀 수가 없고요. 연산자 중복정의 하는 방법은 연산자 중복정의 방법 크게 전역 연산자 중복정의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내의 연산자 중복정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는 전역 연산자 중복정의에 대해 가지고 다룰 거고 다음 강의부터 이제 클래스 내의 연산자 중복정의에 대해서 다루기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전역 연산자 중복정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리턴 형식을 명시를 하고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연산 기호 이게 메소드 이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력 매개 변수 리스트를 이제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피연산자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수를 구현하는 것처럼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학생 클래스를 정의하고 난 후에 이퀄 연산자를 전역에 중복정의를 해볼게요. 먼저 스투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클래스 추가를 해주시고 클래스 이름은 스튜던트다 라고 명명하기로 할게요.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번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스트림 하이하고 스트링 IO 스트림하고 스트링 화일을 포함시키고 난 다음에 유직 네임스페이스 std를 해 놓겠습니다.
학생은 간단하게 이름하고 번호를 멤버 필드로 갖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입력 인자로 생성자에서는 번호와 이름을 인자로 받게끔 하고 필요 없는 소멸잔 없앨게요. 이주이퀄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상태 정보를 출력하는 뷰 메소드도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번호 같은 경우엔 상수화 멤버로 되어 있으니까 생성자에서 이니셜라이즈 해주시고, 이름은 생성 시 전달받은 값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주이퀄 메소드 자기 자신에 있는 번호하고 전달받은 번호가 같은지 판단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뷰 메소드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S자가 빠졌네요. 이름하고 번호 출력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번호 같이 이제 출력을 해 주겠습니다. 아까 이제 헤더에서도 여기가 S자가 빠진 것 같아요. 자, 이제 먼저 program.cpp로 가서 연산자 중복 정의를 하기 전 코드를 작성을 해 볼게요. include student.header 해서 학생을 하나, 3번 홍길동 학생을 하나 선언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번호를 입력자로 키보드로부터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하는 학생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번호하고 이제 같으면 학생 번호는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같은 거죠. 입니다 라고 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같지 않으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출력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의 정보를 출력해 주기로 해요. 빌드에서 실행을 해 볼게요. 크게 어려운 코드도 아니고 큰 문제 없이 동작을 하겠죠. 예,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번호를 하면 아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제 맞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사용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제 비교 연산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해요. 당연히 빌드를 하게 되게 되면 이 스턴트하고 번호하고 빌드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메시지를 보게 되면 왼쪽 피연산자로 스턴트 형식을 사용하는 연산자가 없거나 허용되는 변환이 없다, 이와 같이 오류가 발생하고 있죠. 근데 이게 가능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용이 가능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 스턴트를 정의하는 개발자는 클래스 외부 전역에 오퍼레이터 우리가 정의할 거는 이퀄리컬이죠. 스튜던트 번호 이와 같이 비교 연산을 한다 해서 학생 개체의 멤버 내용이 바뀔 필요가 없으니까 컨스트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연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복사돼서 전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참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은 자항과 우항이 바뀌더라도 논리가 성립하죠. 교환 법칙에 닫혀 있는 연산이니까 두 개의 메소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제공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대신 메소드 이름을 정할 때 오퍼레이트 키워드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중복정의 하고자 하는 연산 기호를 사용하는 것 뿐이죠. return 이 스튜던트의 is equal 이 연산 결과를 반환해 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제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제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빌드를 해보면 이제는 연산자 중복정의를 했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고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잘 동작합니다. 잘못된 번호하면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고 맞는 번호를 하면 잘 되고 있죠. 근데 개발자가 이와 같은 연산자는 중복정의 했는데 얘를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즉 자항의 스턴트 형식이 왔을 때의 비교 연산에 대해서는 중복정의 했는데 우항의 스턴트가 왔을 때의 연산자 중복정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동작을 할 겁니다. 지금 비교 연산자의 자항의 스턴트가 왔기 때문에 잘 동작을 해요. 근데 이와 같이 됐다라는 걸 알게 되면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비교 연산은 순서를 바꿔도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해서 하게 되면 안 된다. 연산자가 없거나 허용하는 변환이 없다라고 컴파일러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 안 되니까 사용자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개발자 같은 경우엔 해당되는 연산이 갖고 있는 어떠한 고유한 그 규칙들이 있으면 그 규칙에 맞게끔 신경을 써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자 중복정의는 제공하는 개발자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정의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개발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개발자가 불편하다라면 해당되는 연산자 중복정의는 아예 제공을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아예 이와 같이 is equal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는 아예 연산자 중복정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11불보다 이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사용하는 개발자가 이제 혼돈만 가중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연산자 중복정의를 안 하고 있고 C#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격하게 연산자 중복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 중복정의에서 주의할 점이 만약에 이와 같이 학생을 동쪽으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강감찬 이와 같이 이제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스투2죠. 이와 같이 스투2의 뷰 딜리트 스투2 이와 같이 해서 빌드를 해보면 아까는 됐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스튜던트 포인트하고 인트로 변환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초보 개발자들이 스튜던트 포인트 형식이 개발자가 정의한 형식으로 착각을 해요. 스튜던트 형식은 분명히 개발자가 정의한 사용자 정의 형식이 맞습니다. 근데 포인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야 정상적으로 스턴트 형식이 돼서 스턴트 포인터 형식이 가리키는 것이 스턴트 형식이죠. 그와 같이 해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고 이제 이번엔 4번을 넣어볼게요. 예, 강감찬 번호는 4번 맞죠? 예, 율동은 4번이 아니고 이와 같이 그래서 어떠한 개체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사용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나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거나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죠. 여기선 그 스턴트 2니까 여기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이와 같이 표현하는 게 이거보다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자 중복 정의를 할 땐 분명히 사용하는 개발자를 편하게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공하는 개발자가 섬세하게 그에 해당되는 연산의 규칙에 맞게끔 잘 정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개발자가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사용해야 할 문법이에요. 이상으로 전역에서 연산자를 중복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클래스 내의 연산자를 중복 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봐요.